이번 주 내내 이 그리스 문제와 관련된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EU 재무장관들 그리고 EU의 정상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영 쉽지가 않은 모습이죠. 계속되는 진통 과정 겪고 있고요. 국제유가도 하루가 다르게 이 방향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뚜렷한 이 방향을 나타내지 않고 막스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펼쳐집니다. 어제는 양시장 오르다가 오늘은 또 양시장 모두 다 밀려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좀 마지막 거래를 맞으면 좋을지 포인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원과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좀 보면은요. 0.5%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36포인트 지나가면서 어제장 상승폭을 대체로 반납하는 흐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합니다. 특히나 지금 아주 소폭이기는 하지만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그럼 배성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분위기 약간은 엇갈리고 있고요. 변동폭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내일 국내 증시에는 안쪽으로의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내일 국내 경제 지표에서의 발표의 변수는 없고요. 금일 옵션 만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과 전일 그리스가 제안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6개월 연장, 한시적 가격 프로그램 도입, 기초재정 수지 목표 하향 조정 등의 새로운 협상안에 대해서 이와 이제 그리스 간의 이제 합의가 불발이 돼서 이제 다음 주에 재협상 나서겠다는 그런 소식이 지속됨에 따라서 그리스 변수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고요. WTI가 이제 $50를 이제 하회함에 따라서 방향성 부재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내일도 이제 보시면 기존의 변수가 계속 시장에 미치는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지금 이제 최근 중국 최대 명절인 이제 춘제가 다음 주 18일부터 시작되면서 중국인 방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 종목들의 이제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고요.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이제 종목 간 흐름이 이제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람 내 이제 글로벌 환경과 환율 변동 등의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더 파악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또한 이제 금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진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반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을 감안한 시장 대응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향들을 감안할 경우 코스피는 1940선에서 이제 지지가 이탈될 경우는 다시 한번 1920에서 30선까지 조정 가능성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현재 600선에서 기술적으로 대량 거래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90에서 600선 사이에 이제 횡보 가능성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꾸준히 이 기존의 재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네요. 해외 쪽에서는 또 경제 지표들 많이 나오던데요. 어디에 포커스 맞춰볼까요? 내일은 미국 및 유로존 모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겠는데요. 미국의 경우 지난번 임금과 고용이 모두 예상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좀 발표가 되면서 이제 6월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1월 소매 판매와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최근 감소세를 지속한 이제 소매 판매의 경우는 전월 이제 0.9% 감소보다는 소폭 개선된 이제 0.4% 감소를 좀 나타낼 것으로 지금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0.4% 감소해서 0.4% 증가로 이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제 28만 건을 하회하면서 고용 개선 시그널이 지속된 동수치의 경우는 이제 소폭 상승한 28만 7천 건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지수의 이제 개선 여부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 지속 및 금리 인상 관련 이제 시그널로 작용했을지 여부에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12월 산업 생산 및 이제 무역 수지 그리고 이제 4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산업 생산은 이전 0.4% 감소해서 0.3% 증가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존 제조업 PMI 지표가 반등세를 나타낸 점을 감안할 때 산업 생산 지표의 개선은 이제 유로존 경기 하강 우려를 조금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역 수지는 전월과 동일한 200억 유로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고요.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 역시 전분기와 동일한 이제 0.8% 성장할
발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일은 이제 미국민 유로존에서 경제 지표 발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변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장에서는 우리 증시 좀 반등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근 이제 뭐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유가 및 뭐 그리스 변수,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달러 강세 등 이제 기존 변수들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시장의 방향성은 최근에 이제 흐름과 유사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과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금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1위기인 다음 카카오가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657억 원을 이제 달성을 하여 예상치 633억 원의 이제 상황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준 것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다만 최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600선 돌파를 하면서 시총 잔고도 이제 3조 원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총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을 감안해 볼 경우는 2007년 고점 대비 이제 2.4% 수준에서는 현재 이제 못 미치는 1.9%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이제 그런 우려는 이제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거래량이 이제 고점 신호를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및 만기 상환 물량이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지수는 계속해서 횡보,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는 꾸준히 경제 지표 나오는데요. 이에 따른 지수의 영향보다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오늘 장에서도 원달러 환율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쪽 경제 지표들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 상황 동시효과 구간에 조금 전 진입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40선 중요하다. 조금 전 이 현대증권 배성진 연구원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1940선대 초반에서 마감호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600선 초반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